안녕하십니까. 필사의 필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 화요일 오전 11시 2분입니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잠깐 이리와. 가만있어. 오이샤 오이야. 그러나 아직 계엄으로 인한 국가 내란 상태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계엄령을 일으켜서 계엄을 선언해서 이 혼란한 나라를 이 혼란하고 위태로운 상태에 빠뜨린 윤석열이 아직 탄핵되지 않았고, 그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탄핵이 인용될 그때까지 이 계엄의 사태는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변수가 지금 어떻게 돌발 사항처럼 벌어져서 이 나라와 국민들을 모두 또 위험에 빠뜨리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정말 시계 제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 계속 불안하고 힘들고 일이 손에 안 잡히고 걱정되고 그러실 텐데요.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상황은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여러 방해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가 불안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힘 에서는 탄핵을 표결조차 못하게 해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친 겁니다. 같이 미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과 똑같은 자들이고요. 거기 아마 그 다수가 거의 대다수일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이번 계엄의 동조 세력일 겁니다. 아마도 의원 정도면 우리보다 훨씬 정보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낌새라든지 적어도 그런 걸 알고 있었을 테고, 설마 했겠지만 그들도 그래도 우리보다는 많이 알고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엄 포고령에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질서 유지라는 명분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그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간단한 예로 들어서 어떤 살인자가 칼 한 번 휘둘렀는데 우연찮게 맞거나 피했단 말입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살인자에게. 괜찮아, 뭐 괜찮아, 용서해줄게. 대단합니다. 이게 미친 게 아니고 뭐가 미친 거겠습니까? 이 호혜주의 원칙이라고, 적이 나에게 도발을 했을 때 그 응징하지 않는 어떤 존재, 생명체, 뭐 유전자, 그런 시스템을 가진 존재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응징을 반드시 해야지 그 상대방이 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응징을 하고, 그 이외의 문제는 호혜주의에서는 뭐 응징을 하고 반성을 하면 받아들인다. 한 번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우리는 도발을 당한 겁니다. 도발을 당했고 응징을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모자도 못하는 바보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전자들이 왜 저런 짓을 하고 있냐. 이유는 단 하나죠. 공범이니까. 공범이니까. 쿠데타를 이 계엄이 성공했으면 우리에게 떨어질 떡고물이 엄청 많았을 텐데, 우리는 입만 벌리고 있으면 그냥 윤석열이 알아서 다 집어넣어주고, 맛있는 거 우리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텐데, 이런 걸 기대했던 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지금 딱 그거 간단합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 적입니다. 적.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개를 갈라치는 거는 평상시에는 옳지 못하지만, 지금 같은 비상 상태에서는 그런 개념이 확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들은 적이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될 대상들입니다. 법적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쌓아올린 민주적인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저들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응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일이 벌어질 텐데, 이제 불가피하게 혼란이 일어날 테고, 혼란이 일어나겠지만 정말 최소한 몇 가지는 꼭 이뤄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윤석열에 대한 단죄, 윤석열과 그 내란 주동자들에 대한 단죄, 지휘관급은 모두 해당되겠죠. 개인적으로 일반 장병들은 그 단죄에서 빠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하는 일반 장병들에 한해서는 그런 식으로 처리되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국민의힘의 해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국민의힘이 해체되지 않고서는
이 반민주적인 행태를 계속 일삼을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자기의 생존이거든요. 예. 이번 일로 자기의 생존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지 않으면 또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오로지 자기의 생존과 이익 이 두 가지에만 안테나를 뻗고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동물적이에요, 굉장히. 예.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번에 해서 뭐 생존의 위협도 안 되고 내 이익에도 아무 상관이 없네. 그럼 계속 또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냥 거의 뭐 무비판적으로 이성이 없으니까 거의 그런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반복해서 행동할 겁니다. 이놈의 이 국민의힘 당을 깨서 없애버려야 뭔가 그제서야 저 사람들에게는 이게 잘못된 거로구나. 그제서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세 번째, 검찰 해체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검찰은 이미 국민들의 지지를 오래전부터 잃었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뭐 지지율이 11%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거보다 적게 나오는 집단이 검찰 집단입니다. 이미 가장 신뢰가 낮아요. 왜 낮냐? 윤석열의 근간이 되는 비호 세력, 협력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신뢰를 잃었고 그런 만큼 저들이 행하는 검찰 업무는 그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해체해서 기존의 검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 예를 들어서 기소와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그리고 지역 지검장 이 정도는 국민들이 직접 뽑는 직선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들을 깰 수 있습니다. 일반 행정고시를 통한 사법고시든 뭐든 뭘 통한 그런 검찰들은 절대 그 이상의 요직에 올라갈 수 없도록 제한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올라가고 싶다면 그 공직에서 사퇴를 하고 선거를 통해서 올라가야 되겠죠. 이 정도 세 가지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간단히 그동안에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동안 너무 책을 못 읽어서 죽음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실존주의를 이걸 오디오북을 한 1시간 정도라도 좀 하고 싶었는데 이거 좀 힘들 것 같고요. 뭐 될 수 있으면 저녁 때 해보든지 어떻게 할 텐데 사실은 지난 12월 3일 이후로는 계속 뉴스만 봤습니다. 그때 12월 4일인가 제정신이 아닐 때 그냥 조금 약간 뭔가 잠깐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오디오북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계속 뉴스만 봤어요. 뉴스만 보고 잠은 안 오고 잠이 안 와서 지금도 그 12월 3일 이후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는데요. 금방 깨고 잠이 들어도 금방 깨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일단 12월 3일 날 그 일이 있고 차가 고장 났었죠. 12월 3일 날. 그래서 공장에 맡겨놓고 그날 속이 상해가지고 차를 맡겨놔서 뭐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그리고 차 맡겨놓고 치킨을 하나 사가지고 소주에 맥주 섞어서 먹고 좀 일찍 잤어요. 근데 그
밤 사이에 그 계엄일이 일어났더라고요. 아침에 부시스해서 스마트폰을 봤는데 계엄이라는 거예요. 이게 꿈인가 하고 이게 꿈인가 이러고 봤는데 뭐 뉴스 보니까 뭐 난리가 나 있는 상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가 공장에 있으니까 집에 있어야 되니까 계속 뉴스만 봤어요. 계속 뉴스 보다가 그날 그냥 거의 뭐 제정신이 아닌 뭔가 한 대 얻어맞은 듯하게 세게 있다가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화가 막 진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잠이 안 오고 그 다음부터 이제 6일 날 5일 5일 날 차가 나왔다. 수리가 다 됐다 얘기를 들었어요. 5일 날 차를 받고 어, 이 일을 못했기 때문에 그동안 일을 잡았습니다. 안양 가는 거를. 근데 그날 새벽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12시에 출발을 해서 안양에 도착을 해가지고 차 안에서 침낭 둘러매고 한 2시간 자고 그 다음에 뭐 안산에서 물건 싣고 안산 수원에서 물건 싣고 양산에서 물건을 내려줬는데 계속 그때도 이제 뉴스를 보고 있었죠.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고 속이. 그래서 서울 한번 올라가야겠다. 또 12월 7일 날 탄핵 표결이 예정돼 있어서 국회에서 집회를 한다고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12월 7일 토요일 일찍 경산에서 물건을 싣고 서울 강동에서 물건을 내려서 큰 가방을 가져갔는데 거기다가 초코파이 뭐 물 잔뜩 사다가 어찌어찌 국회에 당도해서 시위에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소리 많이 지르고 목이 이렇게 좀 그 이후로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12월 8일이 8일날 이제 용인에서 경주 가는 물건을 예약돼 있는 상태였어요. 오후 2시 예약을 그렇게 잡았죠. 그래서 그 시위를 9시 반 10시 경에 이제 그냥 탄핵이 절차가 성립이 안 됐죠. 아주 부결도 아니고 성립이 안 됐다는 얘기 듣고 버스를 타고 잠실 쪽으로 가서 그 버스 안에서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눈물이 나는 걸 그냥 눈 감고 코만 훌쩍거리면서 창피해 죽겠더라고요. 사람들 많은데 그냥 그러고 있다가 그러고 와서 새벽 그 밤에 차를 몰고 이제 경기도 광주 쪽으로 가서 찜질방에 갔는데 역시 뭐 그렇게 피곤한데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한 2시간 어떻게 뭐 눈을 붙였는지 말했는지 뭐 이랬다가 어디에 그제 일요일날 밤에 저녁 때 7시 정도에 이제 집에 내려와서 정견이를 봤는데 정견이가 밥도 안 먹고 아이고 네. 나 오기만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밥도 안 먹고 있길래 참 이것도 못할 짓이다. 정견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이놈이 또 좀 아픈 모양이에요. 정견이가. 그래서 너무너무 미안하고 어떻게 정견이 먹이고 안정시키고 해서 어제는 또 그래서 이제 물건만 내려놓고 그 용인에서 물건 실었던 물건만 내려놓고 일찍 들어와서 차만 좀 수리 좀 하고 필요한 거 몇 가지 더 수리하고 타이어 바꾸고 저 또 대우 오일 바꾸고 또 저기 냉각수 바꾸고 한 140만 원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제 또 그냥 어제는 무조건 쉬어야겠다. 잠도 그동안 잘 못 잤는데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쉬었는데 여전히 잠이 안 와요. 잠을 자려고 누우면 일반 일단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잠이 오는데 좀 집중을 안 하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배에다가 힘을 꽉 주면서 복식 호흡을 여러 차례 하면 깜빡해서 이렇게 잠에 뚝 떨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또 몇 시간 자고 또 일어났다가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난 밤에는 그래도 조금 잤는데 그렇습니다. 저처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처럼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으면 훨씬 더 힘들어요. 예, 더 힘들고 약도 막 더 잘 먹어야 되고 어떤 때는 약을 한 번 더 먹습니다. 항우울제를. 그렇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근데 이번 집회에 나가서 생각이 든 건데 젊은 분들이 참 많이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랄까 참 면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미 이제 기성세대고 저도 기성세대인데 저 젊은 친구들한테 못 보여줄 모습을 못 볼 모습을 보게 해줬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엄청 심해질 것입니다. 엄청나게 심해질 것입니다.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반성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함부로 할 입장의 인간도 아니지만 제가 더 조심해서 젊은이들을 대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부디 젊은 친구들이 기성세대들을 제대로 단지하고 민주적으로 진보, 역사의 진보를 믿고 민주적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저 같은 뭐 이제 기성세대의 입장은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국가가 제 정상 궤도에 올라서게 되면 이번 일을 바탕으로 올바른 시민의식과 민주정신 그리고 교양, 상식과 교양을 제대로 젊은이들에게 알려줘서 그들이 새 나라를 새로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세대들은 자기들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그냥 공부라든지 뭐 국정이나 이런 거에 관여하지 말고 다 물러서서 공부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뭐 저기 뭐 산에 가든지 뭐 춤추며 놀든지 그런 거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그럴 생각이고요. 저도 그냥 뭐 앞으로 뭐 권력욕, 뭐 탐욕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공부하고 내 삶 안정시킬 수 있을 정도로만 벌어먹고 그러다가 가는 거죠. 뭐 그러다 죽는 거죠. 그러다 그렇게 죽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끄럽고요. 그렇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뭐 국민의힘에서 뭐 윤석열이 뭐 아니 저 뭡니까 이재명이 앞으로 대통령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 발언권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전부 무시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동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동조자들이기 때문에 그따위 개소리 믿지 마시고 오로지 우리 지금 법률과 헌법과 법률이 정해놓은 바에 의해서만, 그게 지도자 나침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대로 진행해 나가면 됩니다. 더 이상 뭐 없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요. 아마도 이제 이 전과 이후는 참 많은 차이가 있겠죠. 뭐 많은 사람들에게, 저를 비롯하고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뭐 그게 밝아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밝아 보이진 않는데 뭔가 와르르르 무너졌기 때문에 황당한 상황이고 비통한 상황이고, 아마도 우리나라는 이제 그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은 형태로 오랫도록 지내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점점 국력이 쇠약해져서 전쟁의 위기, 북한과의 적대 상황이니까 정쟁의 위기가 더 커지거나 외부 세력의 위협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인간의 잘못된 판단이 이렇게까지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렸습니다. 제가 불교 학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18학번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 지금 같은 대학, 일반대학 불교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열반, 해탈을 탐진치 이 삼독을 제거하면 열반과 해탈을 이룬다고 부처님께서 일찍이 설하셨습니다. 이 삼독을 탐욕, 진, 화냄, 성냄, 치, 어리석음, 이 삼독, 이걸 삼독이라고 해요. 독, 우리에게 독이 된다 그래서 이것만 완전히 제거하면 아라한이 된다 그랬어요. 열반에 드는 겁니다. 해탈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참 주목받을 만한 인물이에요. 탐진치 이 세 개를 끝간데 없이, 정말 끝간데 없이 추구하다가 이 꼴이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밝혀진 증거로만 살펴봐도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묶어봐야 되겠네요. 자리 욕심, 권력욕, 그리고 무력, 그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최은순 해가지고 뭐 사기 사건 친 거 있었죠. 뭐 이거 다 사기로 점철돼서 자기 재산들을 막 긁어 모았다는 게 증거가 여러 가지 남아 있는데, 탐이 엄청나게 정말 일반 사람들을 뛰어넘는 극도로 추구했던 모습을 보였죠. 진 어떻습니까? 화냄, 성냄, 윤석열이 뚝하면 경노하고 뭐 쌍욕하고 그랬다죠. 김건희도 뚝하면 윤석열한테 그렇게 화를 많이 냈다는데, 쌍욕을 하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부창부수네요. 아주 꼴같지 않습니다. 둘이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급 커플이 될 것 같은데. 세 번째, 어리석음. 이거는 뭐 두말 할 것도 없죠. 어리석으니까 이따 지금 계엄령 요렇게 하고 있고, 딱 봐도 그냥 어리석다는 거는 뭐 딱 봐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세 가지가 끝간데 없이 간 인물이에요. 예, 윤석열은, 김건희와 윤석열은. 예, 그런 사람이 최고 위치에 있으니까, 최고 권력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들은 행복할까요? 네. 이 탐진치 세계를 국간대 없이 추구함으로써 저들이 행복할까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저 불행하게 끝날 것이라고 거를 저 둘은 분명히 결정됐죠. 이 부처님이 가르침에 그래서 진리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탐진치를 그렇게, 예? 조심하고 억제해라. 최소한 컨트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정반대로 가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번 일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에도 한마디 하고 싶은데요. 물론 저기 불교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일상 세속의 일에 뭐 잘 관여하지 않고, 사실은 뭐 이 세속의 일 정도는 그냥 유희나 놀이, 이 정치까지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대하는 입장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예?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 불교계에서도. 그래서 좀 저 미친 이광희 지도자가 미친 짓을 응? 억제할 수 있도록 소리를 냈어야 되지 않나. 의견을 내고 소리를 내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했어야 되지 않나. 부처님 가르침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미리미리 알려줬어야 되지 않나. 시민들에게. 불교계에서 특히 조계종, 정말 부끄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 얼마 전에 저 보궐선거 때였나요? 부산 금정에 가가지고 범어사에 갔더니, 거기에 있는 주지 스님인가 뭐 스님이라는 분이 한다는 소리가, 전 정권에서 다 털어먹어서 얼마나 힘이 드냐,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앉아 있고요. 그렇게 국민들의 실망과 좌절을 안기는 그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정말 큰 범어사라고 하면 정말 부산의 대표적인 사찰인데, 그런 사찰의 주지라고 하고 앉아 있고, 또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해요. 노승들, 예? 나이 많은 스님들 보면, 제가 여기 경주에 있어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과연 진정한 수행자들인가? 아니면 종교인인가? 의문이 들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냥 공부도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것 같고 그랬습니다. 뭐 하는 행태나 언행도 전혀 뭐 자기를 못 비운 일반 세속인보다도 어쨌든 못해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뭐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상식과 교양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 사람들이 불교계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불자이긴 하지만 조계종 신도는 아니다 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아이고 미안 정견아, 물론 제가 조계종 종단의 학교인 동국대학교를 나오고 거기에서 장학금도 받고 했지만 비판할 건 비판해야 되겠습니다. 그따위 소리 했기 때문에 장학금 돌려달라 라고 얘기할 거면 하십시오. 청구도 하고. 못 줍니다. 어? 내가 거기서 공부해 준 걸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그렇고요.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적어도 이번 일로 인해서 세 가지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윤석열과 그 일당 지휘관급까지 해서 이들의 법적 처벌, 법에 근거한 처벌. 두 번째, 국민의힘의 해체. 세 번째, 검찰 해체. 두 번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통진당 해산 선언이 있었죠. 해산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과정과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의 해산. 세 번째, 검찰의 해체. 지금 검찰 조직법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기소수사권을 분리하고 지검장 이상은 직접 투표로 인해서 직접 뽑아야 된다. 시민들의 투표로서 직접 뽑아야 된다.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거는 제가 잘 생각은 안 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민주당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훌륭하시고요. 그 계엄이 발표되고 국회로 가면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주저없이 달려가서 계엄을 무효 선언을 할 수 있도록 계엄 무효 통과를 시킨 국회의원들, 민주당. 그래서 저는 현재 민주당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태는 민주당 위주로 정리가 돼야 하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잡고 앞으로의 이 국가 정상화 과정을 밟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너무 많은데 그 뉴스를 계속 보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요 뉴스는 다 봤으니까 그것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유튜브 아니면 뉴스에 다 나오니까요.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계속 시청을 못 하실 테니까 추천드리는 거는 겸서 뉴스공장 하고 매블쇼 이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정말 올바른 상식과 교양을 바탕으로 올바른 해석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도 좀 어지럽네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속은 조금 풀리는데 어지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험한 길이 남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전으로는 못 돌아간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이 돼서 이건 뭐 선언 같은 거는 될 수 없겠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참 힘드네요. 이게 진실이라 해도. 예. 앞으로 이 사태가 잘 해결해 나갈 때까지 모두들 힘내시고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면서요. 각자 맡은 자리를 잘 그냥 몸 조심히 너무 피해가 없이 피해 없이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은 공부하고 뭔가 좀 더 높은 의식 수준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식과 교양을 쌓는 노력을 앞으로 게을리하지 말자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저도 그럴 거고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이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 성전님. 아이고. 자, 내려가자. 예, 여러분 모두 힘냅시다.